자, 2차 부등식 문제 풀어주는 방식인데 지난 시간 정리만 됐으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인수분해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거나 같다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뭐 해줘? y 달아서 해주면 되겠죠. 연습이 충분히 됐으면 굳이 y를 쓰지 않고 그래프 상태로 접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위쪽이나 만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정도가 되겠죠. 그냥 크바다 안 써도 돼요. 돼요. 그거 어떻게 써? 내가 해줬어? 예. 아 그래?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빨라야 되는 이유가 뭐야? 딱 하나밖에 없잖아. 시험 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시험을 현재 보는 건 아니잖아. 야, 물론 이제 빨리 끝내고 놀고 싶지만 우리가 무슨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놀이터 가가지고 지금 요즘은 놀이터 가면 뭐 할까? 요즘 저 때는 막 라떼는? 라떼는? 뭐 있어? 그때는 막 유희양 뭐 이런 거 하고 놀이터 굳이 놀이터에 가서 그 흙을 만들어서 자 이제 꺼내볼까? 참 시대별로 참 많은데. 자, 아무튼 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쌤도 나 대전에 살았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나도 이 동네에서 나는 갑천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남선중 나왔단 말이야. 이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 사실상. 근데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라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쌤이 원래 집이 하나로 아파트였거든. 맨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다모아 이사 갔다가 그쪽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게 좀 그 분류감이 좀 있잖아. 저쪽 갑천초 나온 애들 갑천 뭐 남선이도 갑천에서 상관없이 그 좀 약간 그 영역이 있잖아 애들끼리. 맨 처음에 그 갑천 거기 하나로 이사를 왔을 때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초등학교 있고 여기 전원 아파트랑 진달래 아파트가 없었어. 원래 아파트 자체가. 그리고 트레이더스가 없었어. 그래서 그 자리가 공터였거든. 그러니까 공터? 그래서 거기에 막 물 같은 게 고이는 거기서 개구리 잡고 놀았어. 근데 나 도시에서 살은 거잖아. 근데 그런 데가 있었어 실제로. 그리고 갑천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 친구랑 갑천 갔다가 거기에 정비가 잘 안 돼서 막 들어가는데 늪같이 이렇게 막 빠지는 거야. 막 흙이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특히 근데 갑자기 얘가 야 도와줘 이러는 거야. 이게 자꾸 그거 알아? 이거는 진짜 상식 중에 하나인데 늪에 빠지려고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만큼 빠지면 못 나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기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진대. 근데 이제 모르니까 빼려고 하는 힘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해서 빼줬어. 내가 해서 빼줬는데 신발이 한쪽이 없어진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한쪽이 없어가지고 한쪽 신고 와가지고 이제 친구는 혼나고 이랬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게 근데 진짜 막 70년대 80년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물론 90년대지만 니한테 그거구나. 자, 아무튼 요 영역까지 편한 대로 푸셔도 되고요. 인수분해 할게요. 2, 1 아닌데 5 3 찍어주고 마이너스 진행 x 빼기 5 2x 더하기 3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뭐 지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분의 3과 5가 되겠고 경계점 기준으로 그래프 똑같이 2분의 3과 5 똑같이 그려주시고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의미를 하고요. 영역은 2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요? 그러네요. 정리가 되겠고 수직선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 기본 유형 형태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나와. 이거를 뭐 100점 나온다고 해도 얼마 못 잡고. 그럼 2분의 3과 5 사이가 되니까 바깥쪽 이렇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3개짜리는 생략할게요. 저거 하느라 뭐 시간 보낼 이유는 없지. 됐죠? 요거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수직선만 좀 많이 해주고 오늘 어차피 할 문제가 중요한 것들이 깔려 있어서 요거까지 생략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할 때 똑같이 부등식 해주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뭐 부등식을 직접 푸는 거, 즉 여기에 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x 빼기 a,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정답은 뭐 a와 4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가 어디 쪽인지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찾아가면은 과정이 어렵진 않을 건데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경계점을 찾는 과정인 거고 경계점은 결국은 직선, 그러니까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등호가 있는 쪽에 이 친구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이렇게 안 써지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에 있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4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굳이 뽑아오자면 됐죠? 근데 인수분해가 좀 자연스럽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4가 근이 되고 있는 상태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됐죠? 문제가 이걸 안 물어봐서 정리는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정리는 더 하긴 해줘야 되는데 100점이 만약에 낮으면은 얘로 그냥 바로 정답을 풀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니까 경계점이 자 일단 멀쩡한 놈부터 그리자는 거 항상 돼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녀석 할게요. 얘기한 대로 사이가 되는데 4를 포함한 상태에서 정리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른 모든 시간들에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녀석을 찍어봐야 돼. 틀리라고. 제발 좀 한 번에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한 번에 맞으려고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이거에서 더 그러니까 얘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제일 아까운 게 아니라 얘 말고 또 있는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는 되고 여기가 안 되는 이유들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A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정답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계점이 이쪽으로 가줘야 되고 일로 넘어가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했을 때 나온 것처럼 A의 영역을 확보를 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 2와 3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연습이 아직 안 됐다면 제발 한 번만 더 해봐. A가 2일 때랑 3일 때를 해보라고. 이것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기말고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등호를 어디다 찍는지는 좀 속도감이 나와야 돼. 시험을 볼 때는. 근데 지금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빨간색은 금방 찾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A가 3인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그냥 했어. 자 일단은 가볼게. 틀려도 괜찮아요. 3이면 돼요? 2면 돼요? 그럼 2면 되고 3은 안 되는 거야? 그럼 가볼게. 3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이 친구를 포함을 하면서 여기에 3이 체크가 됐어. 그럼 공통범위는 뭐가 돼? 3이 공통범위가 돼? 안 되니까 해가 어떻게 돼? 3과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됐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 선입견이 엄청난 거야. 여기가 되는 거 같거든. 아 여기가 안 돼? 여기에 찍히면 어차피 내가 3을 가져와도 2가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되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2랑 3을 다 둘 다 넣어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찍히건 어쩌건 간에 2랑 3을 못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 빨간색 영역은 여러분들이 누가 해도 다 잘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2인 경우랑 3인 경우 그 경계점을 실제 A에다가 K든 뭐든 간에 해서 넣어서 X값의 범위를 구해서 수직선을 한 번 더 그려서 연습을 해보라고. 됐죠? 그러면은 둘 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정답은 이렇게 완료가 될 거라는 거. 됐죠? 이거 어려워. 쉬운 문제는 아니야. 활용은 건너뛸게요. 열심히 하시고. 자, 이제 나왔습니다. 다섯 두 번째입니다.
근해 분리입니다. 여기서 동현이는 진짜 디립다 외우는 걸로 일단 기본으로 잡고 송이도 사실 좀 많이 외우셔야 돼. 나머지들 정리한 거 지금 분명히 느끼죠? 이거 지금 원래 옛날에는 하루에 2문제밖에 안 했어, 유형. 근데 지금은 좀 더 추가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수투 듣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없으면 수투 못해. 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바해서 말하면은 앞뒤 문제 다 못하고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진짜 업고 다닐 수 있어. 그래도 엄청 잘하셔야 되는 문제고, 문제 파악은 두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얘는 풀도록 해볼게요. 자, 그냥 갈게. 이거 안 되지. 자, 일단은 이것부터 갑시다. 문제 테마가 2차 방정식인데 여기가 지금 K가 나온 상태,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근해 공식. 두 번째, 뭐 넘어진 거 아니야? 판별식.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이거는 패스를 할게. 됐죠? 여기서 근해 공식은 완전히 개쓰레기.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쓸 수 있는 문제가 진짜 100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두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대체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틀이 이해가 되는 순간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모의고사를 풀다가 근해 공식을 쓸까 말까 하다가 쓴 사람은 내가 칭찬을 하다 결국은 이게 제일 빠른 상태일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딪혀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 이 틀은 알고 있었는데 못했다 정도까지만 와도 돼. 이것도 못 꺼내니까 문제인 거지. 일단은 그런 느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근해 공식 쓰지만, 자 가볼게요. 일단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근이 주어진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같으면 될까? 네. 왜? 두 근이에요. 에이 아니야. 뭐야? 서로 다른이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포함을 합니다. 중근도 오케이. 됐죠? 동현이는 농담 아니라 예제 두 개만 완벽하게 외우는 걸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좀 힘들 수 있어. 요거 두 개 예제만. 성인 마찬가지야 지금. 알겠죠? 구성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짝수공식 사용을 합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을 합시다.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돼? 양수. 그러니까 두 근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한다. 두 근의 곱이 어때야 된다? 양수. 두 근의 곱인 3k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한다. 끝. 됐죠? 그러면 뭐가 돼?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바뀌어져요. 그 연립해서 수직선 뿅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갈게요. 다시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가볼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왜? 서로 다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2k가 음수여야 한다. 두 근의 곱은 어때야 된다? a분의 c 3k 더하기 4가 양수여야 한다까지. 유형을, 그러니까 1학년 때를 좀 많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처럼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진짜 잘할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더 파생해서 넘어가야 되지만, 초등학생들 보면은 다 진짜 조금씩 하나하나 그냥 차곡차곡 계속 가지고 가고 막 반복 숙달 엄청 하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프로그램 생각이 안 나겠지만 좀 어렴풋이 생각나는 프로그램들 해봐.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 막 창의 미술도 해보고 막 뭐 물감 만지고 막 면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했잖아. 뭐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상 겨우 다 외워야 돼. 결국은 시계도 뭐 외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은 30분이고 막 이런 거까지. 자, 근데 뭐를 외우냐? 제발 문제 좀 외우자고. 문제 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다 저떻다
세 번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자, 이제 가볼까요? 판별식은 어때야 될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까요? 커요.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왜? 어? 둘이 부호가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됐죠? 됐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B 프라임 제곱 그대로 공식했더니 0보다 크다가 됐슈. 됐죠?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어때야 될까?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할까? 둘 다 같아요.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물론 0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두근의 합, 지금 왜냐면은, 자, 요, 어휘를 잘 들어봐. 두 수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지까지 느껴야 되는 게, 4와 마이너스 3은 숫자가 누가 더 커? 4요. 그럼 마이너스 7과 3은 숫자가 누가 더 커? 7. 마이너스 7이 더 크잖아. 근데 이렇게 숫자만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어딨어? 우리는 이제 이해는 했지만,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면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니까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이유는 두 근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몰라서인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건 패스. 좋아.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떨까? 음수요. 그러니까 3K 더하기 4는 음수이면 돼. 맞죠? 아, 그럼 이건 두 개만 하면 되네. 완전 땡큐 하게. 자, 그런데 잘 봐요. 잘 봐요. 지금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 공식입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익혀놓으라고. 이 친구의 일단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번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근의 합은 양수이면서 두근의 곱은 음수이면 됩니다.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근의 합은 음수일 때 두근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재밌어요. 앞에 공식에 써있어.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두근의 곱이 음수이면 됩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뭐가 사라졌다? 판별식이 사라졌어요. 자, 왜냐? 판별식은 뭐예요? 공식 불러보면? 2제곱 마이너스 4AC. 4AC예요. 우리는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 친구가 0보다 클 거야. 맞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을 때 두근의 곱은 뭐예요? 공식? A분의 C. A분의 C가 그리고 어때야 돼? 음수여야 해. 맞죠? 자, 여기부터 갈게요. 여러분은 이걸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었고 외웠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야. 근데 그 과정이 없이 한 번에 넘어갈 수는 없잖아. 자, 그럼 봐요. A분의 C가 음수라며. 그럼 A와 C의 부호가 어때? 반대요. 반대잖아. 그러니까 AC도 뭐야? 음수. 음수죠. 근데 여기 봐봐. AC가 음수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AC는 어때? 5. 양수잖아. 근데 여기 B제곱은 항상 어때? 양수. 양수잖아.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하면 어때? 양수.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인 순간 판별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비슷하게 다음번 문제에서 또 한 번 할 거야. 됐죠?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전에 12월 달에 풀 때는 이거를 뒤에 과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지금에서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더 하위 개념이라서 뒤에 개념을 한 상태에서 얘를 보면은 요 친구가 더 쉽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요렇게까지. 농담 아니라 이거 다시 나가줘야 돼. 기말고사 범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고3까지 쓸 거라는 거 또 생각하시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문제만 외워줘.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상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딱 한 문제만 내가 임의로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나는 진짜 고민 없이 이 문제를 선택할 것 같아. 뭐 해본 사람들은 더 알고 있겠지만 한 문제인 척하지만 거의 3-4문제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자리를 잡아 놓으면은 사실상 앞에 과정이 됐다라고 하는 약간 인증이 된다는 거야.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뒤에 쪽이 누락이 되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가볼게요. 이름 근해분리입니다. 이름이 사용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름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발사대 아이언맨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걔들은 기술 이름이 없지? 막 그 로버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뭐지? 그 유이왕 보면은 그 뭐였지? 청룡 눈에 푸른 눈에 청룡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보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유이왕은 뭐 하는 애들이야? 카드 게임 하잖아. 사실 이게 내가 완전 만화책 광이라서 내가 지금 거의 다 많이 팔았지만 내가 만화책을 진짜 안 본 게 없거든. 웹툰이랑 좀 걸치긴 했지만 만화책은 진짜 많이 봤어, 되게. 근데 유이왕이 사람들이 되게 이게 웃긴 게 유이왕이 원래 카드 게임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 원래 만화책 유이왕은 모든 놀이를 하는 캐릭터야. 그래서 이휘왕. 그래서 이휘왕이 많은 거야. 진짜예요? 진짜.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되게 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컵삼키 게임을 하건 거기에서 이제 필승법을 되게 빨리 찾아내서 이제 모든 상대들을 이기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카드 게임을 한 거야. 이제 카드 게임 그게 그 매니악한 그 층이 있더라고. 포켓몬도 카드 게임 뭐 그런 게 만들면 있는 것처럼 그 능력치가 있으니까 포켓몬 카드로도 뭐 하지 않을까? 해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하던데 어떻게 알지? 초등학생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가 그러다가 카드 게임 편을 하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필승법을 탁 해가지고 사실 이게 거짓 카드지롱 하면서 이제 함정 카드 딱 해가지고 탁 멋있게 끝나서 한 편으로 딱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음 편을 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카드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래서 유이왕 그거 보면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결국은 그거야. 그래서 생뚱하게 갑자기 결국은 새로운 카드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용에서의 반전은 없는 거야. 사실 뭐 알고 보면은 아무튼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지금이 온 거야. 원래 처음에는 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되게 많고 다양한 컨셉이었거든. 내가 왜 기억하냐면은 얘 유이왕 만화책 그 그림체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림체거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눈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그림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봤거든. 그랬었어. 아무튼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 로봇 같은 거 나와도 막 싸우고 있는데 적이랑 오른손 펀치 왼손 펀치 이러면서 싸우진 않잖아. 적당한 거 그냥 때리다가 나가잖아.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막 죽어간다 하다가 갑자기 필살기 하고 딱 끝나고. 만화 안 봤니? 로봇 나오는 만화 모르겠어? 로봇 별로 안 좋아해. 포켓몬도 근데 그렇잖아. 처음부터 필살기를 쓰면 끝날 건데 싸우다가 이제 지쳐갈 때쯤 갑자기 가자 하면서 그 피카츄가 막 뛰어가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름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2차 부등식 연립 형태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가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 형태고 그게 하나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선행 과정들 조금씩 다 건드려져 봤지만 결국은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풀 수 있는 상태가 돼. 근데 결국은 그걸 푸냐 못 푸냐의 싸움인 거라고 우리는. 자, 근해분리예요. 자, 우리는 근해분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 함수값 판별식 꼭지점을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바로 첫 번째 함수값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래프상에서의 그래프 위의 점의 y좌표를 의미를 하죠.
판별식은 알고 있는 거대로 판별식은 0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의미를 하고요. 0보다 크면은 x축과의 교점 형태로 바로 갈게. 요렇게 요 상태면은 요래, 요 상태면은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꼭지점은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 밑에만 지우고 할게. 이걸 외워야 쓰든 말든 해요. 어쨌건 간에 외워져 있으면 좋고. 자, 갈게. 처음부터 스토리 쭉 따라오시면 되고, 똑같은 거 100번 연습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이 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이는 아까 계속 그림 그리고 정리했던 과정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 거고. 자,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부등식 맨날 못 푼다고 했잖아. 방정식도 못 풀어. 어차피 방정식 부등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다 넘어갔거나 신경 안 쓸 거리밖에 안 남았고 어차피 못 푸는 거밖에 안 남아. 그리고 이 문제가 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야? 출제율은 거의 한 80, 90% 되고 웬만하면 되거든. 근데 얘를 알아봐야 돼. 결국 기말고사 범위지만 두 번째 줄 바로 갈게요. y를 달아서 정리를 합시다. y는 0, 과의 교점의 x 좌표가 1보다 클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라는 얘기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지금부터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 x축과의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딱 이 그림을 원한다고요. 근데 이것만 될까? 아니요. 왜? 왜요? 아 돼요. 에이씨, 안 돼요? 아니, 뭐야? 그것만 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돼. 어려워. 씨. 돼 있어? x축과의 교점이 하나여도 돼요. 아니 두 개라는데? 뭐야?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아이고 어디 갔어? 두니까 두 개의 교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근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똑같은 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근 상태인 요 상태도 가능해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요대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첫 번째 함수값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원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함수값 뭐였어? 아까 여기 써져 있으면 그래프에서의 그 점일 때의 y좌표, x값이 1일 때의 이 점의 y좌표가 다시 1을 대입한 1 더하기 2k 더하기 6 k가 0보다 커야 한다고요. 함수값이었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고. x값이 1일 때의 지점이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위에냐 여기 아래냐 여기를 지나냐의 싸움이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1일 때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그림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임? 아니요.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그림을 원하잖아. 이렇게 생긴 그림을 원한다고. 몇 개를 그려봐도 괜찮아. 이게 제일 좋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제일 많이 그려보는 것만큼. 그래서 그려봐.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은 이건데 함수값으로 x값이 1인 선에서 위쪽을 지날 거냐 아래쪽을 지날 거냐만 판단을 하자고. 됐죠?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땐 양수값을 지나야 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랑 꼭지점 x좌표는 그래도 잘 수긍을 해. 근데 함수값에서 부딪혀. 근데 스타트가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힌다고. 그래서 좀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 해야 돼. 다 건드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형태, 가져가야 되는 요소가 1을 대입했을 때 양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1, 양수를 지난다는 뜻이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 상황이. 그럼 1, 음수를 해보라는 거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느껴보라는 거야. 1, 음수면 여기잖아. 됐죠?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잖아. 그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 1, 양수잖아. 그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함수값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줄게 그냥.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이야기에서 1, 양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얘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니까 이런 친구들이 됐어. 근데 이것도 됨? 안 돼요. 이건 안 되잖아. x축과의 교점이 어쨌건 발생을 해야 되잖아. 어쨌건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판별식 짝수 공식 사용할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같아도 됩니다. 옆으로 빼도 돼. 책상 아예 빼도 된다고. 줄 안 맞춰도 돼. 됐죠? 두 번째 판별식이었습니다. 뭐야? 뭐 계속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는데 왜 내라고 해? 뭐를요? 그 아무것도 안 보는데 네 하고 문자 왔는데? 아, 얘하고 문자인가 보다. 아, 깜짝이야. 세 번째, 자 그럼 자 봐봐. 여기서 그럼 지금 다시 여기부터 복습을 해야 돼. 자 이거 내가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해볼게. 나 이거 근해 분리 한 번에 하는 친구들 본 적 없어. 1등급 맞는 친구도 여기서 한번 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양한 거를 한 번에 다 섞어야 되기 때문이야. 한 번에 못 통과해. 그런 소스가 딱 두 군데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렵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어렵기 때문에 얘만 해도 너무 잘한 거야. 얘만 해도. 근데 얘 했으면 또 얘까지 오고 끝까지 갈만하고 더 한번 밀어보자고.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그림 뭐였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딱 이렇게 그리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또는 이렇게 딱 그리고 싶다는 거고. 맞죠? 그래서 함수 값을 1을 x값이 1일 때 양수를 지나야 된다.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그런데 1이 1, 양수를 지날 때 그게 얘만 되냐? 얘도 되거든. 얘도 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돼. 그래서 하나를 더 선택한 거야. 이 위에 있는 애들을 삭제하자. 판별식을 이용을 했다고. 됐죠? 그럼 이제 걸러졌어. 어떤 친구로만 남았어? 파랭이, 교점 하나, 파랭이, 교점 하나, 파랭이 이런 애들만 남았다. 됐죠?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해? 이걸 활용해? 아니요. 얘는 싫잖아.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 혹은 하나여도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딱 이 그림을 원하는 거잖아. 세 번째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2a분의 마이너스 b고요. 여기서 만약에 2a분의 마이너스 b가 뭔지 잘 모르겠다. 열심히 표준형 하시면 돼요. 근데 표준형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k제곱, 그럼 얘가 x 더하기 k의 완전제곱 블라블라 정리가 되잖아.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k를 골라내시면 되고, 그게 어디 있으면 돼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주시면 됩니다. 이러고서 부등식을 또 정리를 해줘야 돼. 얼마나 개짜증나겠어. 그죠? 이게 무서운 거는 수투 과정도 그렇고 이과생들은 미적분 과정을 넘어가도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거야. 뭐 한대?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끝나는 거 아니야. 야, 네. 아 네가 이쪽은 엄청 그렇잖아. 근데 여기 모니터 이렇게 돼 있는. 이걸 아좀 비켜줄까 이거를? 뭐가 나보다 이거 너무 가까워지는데? 근데 응. 잠시만요. 그 네가 옮긴다고 될까? 근데 해결이 될까? 근데 네가 아니 그 나는 민규 네가 여기 앉았는데 이게 불편할까 봐 그러지. 근데 이거 민규가 지우다. 제가 여기 앉으면 여기 칠판 아니야 앞에 앉고 싶어서 앉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러네요 하고 옮기지 않아? 근데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여기 옮기면요. 이게 아 이거 없으면 보이지? 아니 안 보이나? 아, 내가 좀 위에다 쓸게. 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아니 나 지워서 되니? 물어볼게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좀 쪼개면. 자 원래 공식을 보고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한 번 더 풀게 참. 미안. 한 번 더 풀게. 5-1번이랑 5-2번 두 개 다 풀어줄게요. 5-2번부터 풀게요. 자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형태는 한 꼭입니다. 자 중요한 소스는 다시 방정식에 그러니까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두근이 몇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인 거고 두근이 몇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근의 분리를 사용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 양쪽에 y를 달아서 와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작다로 쓸게요. 그냥 작다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왼쪽에 있다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딱 이 그림을 원하는 거고 여기서 약간 장치를 만들게. 이 그림을 원하는 상황에서 바로 1일 때의 그래프 만나는 점을 찍어서 여기가 양수인 거 체크를 합시다. 어차피 양수로 나오는 문제밖에 안 해. 그림이 아래로 볼록밖에 안 하잖아. 그렇게 했죠 아마도. 그리고 양수를 건져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값에서 이미 한번 좀 생각을 못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림 이 상황을 원하는 거라고 보자마자 이미 이 점 자체를 좀 생각하자고. 양수라고. 됐죠? 그 처음에 문제에서 x제곱 계수가 음수면요 나눠줘야 돼요. 그럼 넘기면 되잖아. 아, 네. 됐죠? 그러니까 양수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그럼 1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1을 대입하면 1 빼기 6k 마이너스 4k 더하기 5가 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는 안 할게요. 다시 봐봐.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1, 양수를 지나는 여기서 다 그려봐야 돼. 나도 됨, 나도 됨, 나도 됨, 나도 되고 나도 된다는 거야. 여기 접하는 것도 물론 되고 여기인 것도 되고 저 위쪽에 뭐 이렇게 해서 된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멀리 가는 친구 다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콕 집어서 왼쪽으로 넘어간 이 그림만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일단은 이 붕 떠있는 녀석들이라도 없애자. 붕 떠있는 녀석들이라도. 두 번째 판별식. 됐죠?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이 0보다 2점이어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거. 두 번째 상태가 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함수값이 이거 가야 돼 계속. 양수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인 것만 만나니까 딱 이런 그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양쪽이 딱 나와진 거지 지금. 자, 이때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만을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꼭지점의 x좌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꼭지점의 x좌표의 공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도 이미 외워져 있다는 거.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은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꼭지점의 x좌표는 얘야 그냥. 그럼 알고 있는 공식이 됐지? 됐죠? 그냥 얘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도 안 보여? 여기도 안 보여? 현 여기 보여?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얘 뒤통수가 따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 맞춰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안 보여? 근데 지금 얘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맞아? 아 이게 죽여라. 됐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넘겨주면은 3k고 그게 1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 까지.
조금 이쪽으로 와. 왜? 대형 포기해도 되는데? 아, 괜찮아? 상관없어. 네.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하게 들으라고. 영화관처럼 이제 의자가 이제 뒤쪽으로 와서 높아지는 거지. 오. 아니, 네가 낮아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몇이 있을 때 다시 봐봐. 분류를 이렇게 해야 돼. 2차 방정식 테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몇이 있다. 두근이 몇보다 크다. 두근이 몇보다 작다. 근해 분리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부정 방정식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일 때 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그 두 개 분류가 기말고사 파트라서 방정식 테마로 일단은 따로 묶어서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두근 사이에 몇이 있을 때입니다. 아, 여기서 하면 되나? 그 저번에 찾는 법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두 개 한 번에 누르는 거? 아니 그 막 다른 아, 안 되죠. 안 되죠. 일단은 영역 부족 장이 그런 의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씨.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두근 사이에 몇이 있을 때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에 x 더하기 a제곱 빼기 1과 x축이라고 하는 친구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함수값하고 판별식하고 꼭지점을 할 건데 원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주면은 그래프에 사이에 마이너스 3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일단 보자마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그려봤어야 하고 많이 그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음수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몇백 개, 몇천 개를 그리더라도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2개,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이 점을 지날 때 여기 밑에 마이너스 3, 음수를 지나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없잖아. 무조건 사이에 있잖아. 그래도 문제 계속 읽어주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만 하면 돼? 함수값, 즉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한 9 더하기 3a 마이너스 6 더하기 a제곱 빼기 1이 그냥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끝! 뭐랑 비슷해? 아까 했던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랑 비슷해.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함수와 방정식이라고 하는 테마의 딱 마지막이고, 첫 번째 식의 형태들은 이제 다항식이나 이제 항등식 이런 식 체계였다면은 가운데는 방정식과 함수의 체계였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 나간 게 5개 정도 영역인데, 내가 마구잡이로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3월달 계약하고 그래도 첫 번째 주는 그래도 이제 워밍업이라서 괜찮아도 어차피 속도는 다 따라잡으니까 7일부터는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붙이는 게 일단 낫기는 한 건 당연하거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유형 정리하면서 공식 소개하고서 나갈 건데 여기부터 이제 당연히 쉬워지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조금 나갈 수 있는 만큼 시간만큼 한번 나가보긴 할게요. 숙제량은 해봐요. 밑에 거밖에 안 달려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오케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대로 숙제는 해. 승주는 좀 쉴게요. 많이 탔니? 네. 몇 개 탔어? 12개가 최고던데. 12개요? 와.
저희 중복하면은 한 12개 한것 같아요. 너무 쓰고. 또 앉고 싶어가지고. 그치 누가 들어도. 그거 물어보면 꼭 남자애들 꼭 그렇게 물어. 리피트도 포함이에요? 리프트와 일본 토마스는 그치. 뭐 많이 나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유형인데 오래 버티고 있을 이유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가볼게요. 일단은 필기할 공식 정리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A.x1, y1, B.x2, y2, C.x3, y3입니다. 이제 3분 AB의 거리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고 외운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그 말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중요하다. 잘 안 돼 처음에는. 또 한번 해봐 말을. 쓸게 3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 좀 이따 쓸게 3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Q 선분 AB의 중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이거 M이야 이거 M 주계중심 G 지금 안 썼지만 공식이 충분하게 된다면 외우는 시간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문제 다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솔직히 긴가민가 하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시간을 써서 외우셔야 하고 됐죠? 경계점을 확실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주는 거라. 기말고사 파트이다 보니까 지금 빠른 방법을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읽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확보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기말고사 파트는 사실상 그러니까 시험 대비는 고등부 시험 대비는 한 4개 파트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 형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약간 외워야 되는 유형 정도 여기까지가 75점 확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분별력 문제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가는 파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다수가 2개 파트가 안 돼서 못 넘어가. 진짜 실제로 이것만 하다가 판다. 왜냐면 고등학교 평균 진짜 60점대거든. 50점, 60점 요 정도 원절이거든. 근데 이것도 못 외우고서 시험 보는 친구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일단 먼저 챙기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것만 가볼게요. 내분점 M, N 여기도 M, N, M, N 이 자리에서 외웁시다. 외분점도 M, N, M, N, M, N, M, N 해주고 외부는? 마이너스. 좋아요. 외롭다고 생각해 혼자. 미안. 내분 여기 플러스 뭐 있다고 생각해. 뭐가 있을까? 내는 플러스야. 플러스야. 왜는 뭐야? 왜는 마이너스야. 왜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몰라 이씨 외워. 외웠죠? 근데 이런 경선식 암기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 비크등도 엄청 오래 가잖아. 아 예. 그거 안 까먹어.
생각보다. 그리고서 여기는 x좌표를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x2, x1. 여기도 y2, y1. 여기도 x2, x1. 여기도 y2, 여기도 y1. 그래서 약간의 팁은 외분을 먼저 하는 게 나아. 만약에 내분 외분을 동시에 물어본다면 뭐가 뭐예요? y1, y2, x2, x1, x2, x1, y2, y1, y2, y1. Y2, I1. 이거는 쓴 거야? 네. 똑같아. 그냥 벗어 승주야. 그럴 거면은 왜 그렇게 반만 하고 있는 거야? 이 마스크 되게 잘 안 벗는다 진짜. 중점은 2분의 2래요. 2분의 맞아요. 왜 읽을 때 둘의 합이라고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고 여기는 그대로 3분의 셋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어하지만 늦어도 상관없다는 좀 그 생각이 중요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읽은 대로 한 줄을 뽑아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쉬울 수는 있다고. 계산하는 건 뭐 잘 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가볼게요 이제. 제발.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건 AB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모의고사 같은 걸 해보거나 선행했을 때도 문제 말을 배우잖아. 무엇을 하는지. 이 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물론 여기서도 되겠지만 나중에 수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주면 되겠고 AB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루트 얘에서 그냥 뺄게. A 빼기 1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의 완전제곱.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하다 보면 느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이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3,2와 5,7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5 빼기 3. 5 빼기 3분의 7 빼기 7 빼기 2야. 근데 5 빼기 3분의 2 빼기 7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는 가능해. 3 빼기 5분의 2 빼기 7은 오케이. 그리고 5 빼기 3분의 7 빼기 2도 오케이. 됐죠? 근데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얘도 뭔가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안 그래. 왜냐면은 해보면 돼. 다시 가볼게. 3,4와 7,7로 가봅시다. 가볼게. 일단은 정석적으로 가볼게. 일단 한번 증명을 해놓으면 생각보다 금방 편하게 하거든. 루트 일단 빼볼게. 7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7 빼기 4의 완전제곱이에요. 그럼 7 빼기 3은? 4. 7 빼기 4는?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5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다시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빼보면은 3 빼기 7의 제곱, 4 빼기 7의 제곱 하면 여기는? 마사.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4의 제곱 똑같고 여기도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빼셔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기왕이면 좀 익숙한 모양을 원하고 양수가 차라리 낫잖아. 그게 계산이 암산이 더 빠를 것이고. 그러니까 얘도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신경 쓰시려고 하면은 나라면 루트 얘 빼기 얘니까 a 빼기 1에서 뺐으니까 그대로 3의 완전제곱 더하기 이번에 이쪽에서 빼자. 그러면은 4의 완전제곱까지. 그래서 얘가 4루트인 것까지. 됐죠? 그래서 첫 줄에 이 녀석이 식 세워준 걸 정리를 한 여기 줄까지 와질 것이고. 됐죠? 이 브릿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부피가 커져도 똑같은 폼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저 말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걸 계산한 게 얘가 됐어.
근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을 하면 계산까지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4의 제곱 16이 4, 4, 16이니까 32까지. 아직 계산 중이잖아. 너 넘어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7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에 의해서 여기까지 끝. 그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과 7까지만. 그러니까 늦어도 됩니다. 괜찮아. 물론 여러분들 싫겠지만. 근데 빠르더라도 그게 진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해볼게. 나는 진짜 할 수 있고 개빠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잖아. 식만 세운 다음에 요 정도 한 다음에 답지 보고 넘어가도 돼. 물론 이제 시험기간 극 마지막 후에 하는 일이지만. 근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벌어질 일은 당연히 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해주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연산은 나 할 수 있다 충분히 연습했다 하면은 하고 넘어가도 인정해. 솔직히 풀 수 있는 걸 확인하는 작업인데 뭐. 다시 갈게요. 자, 세 점이 돼서 A, B와 B, C가 같다. 이게 대놓고 나와 있네. 바로 갑시다. 루트, 난 이제 제일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볼게. 루트 둘의 거리야. A 빼기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2. 루트 BC의 거리 A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플러스 0 빼기 마이너스 2니까 2의 완전제곱까지. 이렇게 하면은 음수가 안 나오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 물론 이건 내 개인 취향이기는 해 솔직히. 근데 뭐 강요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음수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니네 음수 때문에 틀린 적 있잖아 분명히.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아예 원천 배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2학년 1학기 거부터 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부등식을 할 때도 앞에 대가리가 이런 상태에선 절대 문제를 안 풀어. 미쳤다고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시작부터 넘긴 상태로. 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양변 제곱해주면 근호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정리하면 더하기 1 더하기 3, 3은 9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4까지. 그럼 a제곱 날라가고 넘어가면 여기는 10a 너는 20이니까 뭐 넘어가면 10에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여기도 용어는 동일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x축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y좌표가 0인 점. y좌표가 0인 점은 p를 a, 0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해주면은 P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P점과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다시 공식. 점이 A, 0이었으니까 P점이 A, 0이었으니까 루트 A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0은 쌩깎게 2의 제곱 는 루트 A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걸 한 다음에 다음 작업에서 어차피 근호를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게 이렇게 거리가 같다는 걸 세우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가 같다고 세우지만 제곱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근호가 처음부터 말끔하게 사라질 테고 정리가 한결 쉬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가 뭐 하면 되겠고 안 구할게요 따로. 하나 더. 9점 마이너스 2,1과 3,0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인데
y는 x 위에 있는 p라고 했으니까 p점은 그대로 a, a를 원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3분 AP의 제곱 B, 3분 BP의 제곱과 같은 걸로 이용을 합시다.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완전제곱 2, A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A 제곱이 5까지만 밖에 안 풀게요. 자, 한 번 더 가보면은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p점은 a, 0인 걸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풉시다. ap의 제곱, bp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근호가 사라진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리는 a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연산 더 할게.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너 4, 너 9, 너 25, 너 13이니까 3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사실 내가 여기서 끊어냈지만 이게 루틴이 약간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최대 최소는 되게 중요한 그 수능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최대 최소를 풀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야.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1학년 때 가지고 가는 최대 최소 유형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수하과정을 하면서 산술기하라고 하는 형태를 배웠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외워서 가지고 갈 형태가 아니라서 이제 조금 약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그냥 최대 최소는 무조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두 점 어쩌고 저쩌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뭐뭐뭐의 최소값 그럼 그 앞에를 일단 식을 만들어내시면 돼. 뿅 하고 만들어냈고 됐죠? 그럼 이제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로밖에 못 푼다? 그래프로 풀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자. 됐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 묶은 다음에 a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40이 되겠고 그래프도 명확하게 아래로 볼록인 꼭지점이 1,40인 친구니까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40이 되겠고 그때 이 p는 a가 1이니까 1,0인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할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1학년 입학을 해서 학원에서 케어를 해주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야. 수업 시간 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이제 흘러가는 걸 차치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다 최대한 봐주려고 하겠지만 제일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내가 안 쫓아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되는지를 조금 분류 작업은 해줘야지 내가 더 많이 해줄 거 아니야. 그래 더 다양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분리를 해줘. 안 돼도 절대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하는 거지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최대 최소 형태였습니다. 기억나? 기억나? 네? 자, 해볼게요 일단. 자,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걸 일단 보여줄게요. 쫙 이렇게 마이너스 1,0 찍어. 포기롭게 시작해 1, 왜? 난 이걸 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 2 쫙 찍어. 5,2, 3, 4, 5, 5,2 딱 찍어. 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다. 지가 아니면 이제 어떤 친구는 딱 이등변처럼 샥 그리는 거. 네네네. 이거 기억나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판단이 될까?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삼각형이 아는 게. 아는 삼각형 뭐 있어? 정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직각 이등변.
좋아. 아니 다 보기 있을 수 있지. 또 아니 여기 직각이 나왔는데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또 등각삼각형. 등각삼각형 또 삼각형. 뭐 이 정도지 않을까? 그러면은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각도로 알아보거나 두 번째는 길이로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요 단원에서는 무조건 길이로 알아보자는 거지.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AB의 제곱과 BC의 제곱과 CA의 제곱을 먼저 알아보자. 근데 연습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뭐 이게 출제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 나와도 배점이 적당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스쳐가서 가져야 돼. 해보면은 2제곱, 2제곱, 4, 8 BC 4, 16, 16, 32 요정도 속도거든. 요정도 느낌. C 다시 해볼게. 6제곱, 36, 40 요정도 속도가 요정도 나면 돼. 지금 방금 뭘 한 거냐면은 AB 제곱 루트는 안 했으니까 A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을 한 거야. 그걸 계산해서 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빠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정도 속도까지 올 수 있어. 그냥 구구단만 빨리 한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반복 숙달의 차이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예제 부분을 요청하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연습하시면 이렇게까지 올 거고 요까지 오셔야 돼. 방금 정도의 속도는. 만약에 근데 지금 아직은 좀 버거운 것 같다. 제곱으로 구해주긴 하는데 BC의 거리를 하다못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느낌은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여력이 되면 계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봅시다. 정삼각형? 아니요. 안 되죠? 이등변? 둘 다 안 되는데 직각 이등변은 당연히 안 되겠고. 근데 여기서 제곱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뭐야? 뭐가 가능해? 피타고라스.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CA의 제곱과 같은 상태니까 얘를 더하면 얘가 되니까 즉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쌤 빗변의 길이가 CA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그 각지에 막 그 적어로 돼 있어가지고 빗변? 그 각지에 각도로 돼 있어서 속도는 그래서 아이, 빗변으로 되는지 상관없어. 똑같아. 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 어차피 그 조건에 맞는 거잖아. 빗변이 그거인. 근데 직각삼각형을 얘기하기 때문에 90도를 한다. 뭐 근데 어차피 이걸 가지고 주관식으로 낸 다음에 딴지 걸진 않아.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난리 나지. 연산 정도였고요. 자, 이제까지 삭제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파포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파포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걸 쓰는 문제는 진짜 한 3학년 끝날 때까지 한 번,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 말고는 나올까 말까 해 사실. 근데 그 만약에 한 번을 위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어. 1등급은 그런 느낌이거든. 결국은 내가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는 것까지도 챙겨서 가지고 가다가 적용까지 그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좀 핵심이야. 1등급을 맞으라는 뭐 맞을 수 있으면 너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 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안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만 가져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냐면 이걸 정리해줘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정리입니다. 다시 각의 이등분선 정리고요. A 대 B는 C 대 D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러고 나서. 증명 과정은 한번 할게요. 자, 공식 먼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2배와 같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 못할까봐 얘기를 하면은 우리 3월 달부터 이거 똑같은 교재로 들어가. 대신 문제의 뒤에가 더 많아질 뿐이야. 그리고 원 들어와서 수업하기 전에 예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다 복습이 문제가 아니야. 예습해서 그날 해야 될 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일날 들어왔을 때 그날 당일에 숙제가 거의 끝난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야. 왜냐면 이미 배운 상태인데. 그럼 물론 안 되는 게 있겠지. 그것도 설명도 해줄 건데 뭐. 그럼 뒤에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확보를 하자는 거거든. 하려고 하는 짓이. 근데 지금 얘를 나가지고 있잖아. 분명히 약속대로 11, 12월 그 시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다 뺐던 것들을 다 넣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3월 달부터는 좀 많이들 삭제를 하는 게 따로 시간을 또 가질 거라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나왔을 때 외우셨으면 한다고. 그래서 써볼게요. 자,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좌표 평면 위에다 넣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걸 네모칸 치기로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으셔서이고, 왜 성립하냐야. 공식은 이걸로 외우시면 되고 그냥. 됐죠? 그리고 세트고, 요 점을 A, B, 요 점을 C, 0, 이 점을 마이너스 C, 0이라고 할게요. 공식이 내가 알파벳을 안 붙여놨는데 그냥 할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먼저 하자고 했어. 그죠? 여기 테두리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럼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제곱이니까 루트 셋가고 a 빼기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요짝 a 빼기 c의 완전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이 돼요. 됐죠? 이 상태에서 얘와 얘네들 제곱도 합시다. 여기. 근데 이 길이 뭐요? C잖아. 그럼 얘 제곱하면 C제곱이고 얘 길이는 0,0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0의 완전제곱 B 빼기 0의 완전제곱이고 이거의 몇 배라고? 2배라고. 이거 계산합시다. 전개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너네 두 날라가면 싹 2개씩 끝. 그래서 된다. 네모칸 치기를 주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잘 안 나와. 정리는 한번 여기서 끊고 났어. 기말고사 범위 파트에서 할 만한 문제라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민망하지 않아? 막 꼬르륵 나면은 옆에 들릴지 안 들릴지도 모르고. 아 예.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그거래. 장이 청소되고 있는 소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되게 좋은 신호 중에 하나래. 10년을 꼬르륵, 20년을 꼬르륵을 모르고 살았던 거지. 공감을 가져줍니다. 요거 앞에 근해 분리 부분 요거 하나만 더 해주고서 정리를 할게요. 다 해줄 정도로 중요해요. 앞에 쪽 보시면은 131쪽 파트고요. 또 떨어진 거야 그게? 옛날에는 이제 내 핸드폰이 옛날에 핸드폰들이 되게 개성이 엄청났거든. 요즘은 사실 그 커버밖에 개성이 없잖아. 커버 그 저기 뭐라고 하지?
허브라고 하지? 케이스. 아예 케이스 그 케이스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열리는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썼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누르는 게 버튼들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이게 되게 많았던 게 그 안경 드라이버 있잖아 되게 작은 거 그 드라이버로 뒤에를 빼면은 이제 연결이 따져 거기 핸드폰이 지금은 상상도 못하잖아. 그것도 따지잖아 따지기는 그 제품이 있으면은 그럼 열어가지고 그 키패드 여기 누르는 여기에다가 그 뭐야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넣어 그 기계 안에다가 그러면은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 넣으면 알록달록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나름 이제 그런 걸 하는 뭐 약간 그런 이제 커스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내 거는 좀 특이하게 옆에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게 열렸어 이렇게. 오. 어떻게 열냐면 수동으로. 누르면은 그 레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노트북 이렇게 피는 것처럼 누르면 이게 딱 누르면 윙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도 열리는 거야. 으쌰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촌스럽긴 한데 고장은 안 나는 거지. 난 되게 좋아했거든. 지금도 기억날 정도니까. 그러다 어느 날 여기 그 교복 입은 거기 자켓에다가 대충 그냥 단추 안 하고서 이렇게 넣고서 그냥 대충 세수를 하고 있었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니야 세수가 아니라 화장실을 가다가 맞아 그냥 변기통에 일단 어쩌고 빠졌어 이게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건져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몰랐던 거야. 핸드폰 물에 빠 요즘 방수가 되니까 또 얘기가 안 되는구나. 이거 빠졌어. 그래서 그럼 어떡해? 일단은 몰랐는데 다 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 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켜야 돼. 근데 나는 이게 당황스럽잖아. 물에 묻었으니까 물을 맞았으니까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지. 빨리 말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드라이기야. 그럼 다 니네 다 그럴 거야 어차피. 그럼 드라이기 쏜 거야.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는데 타겠지 안에가. 그래가지고 핸드폰 액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트였거든. 점 형식.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나 다라 바바 사아 이렇게 딱 8글자씩 몇 이렇게 해가지고 몇 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야. 문자를 보내면 이제 그때는 문자 세대였거든 사실. 지금도 문자를 쓰긴 하지만 문자 지금 보면은 몇 줄 넘어가면은 뭐 MMS로 바뀌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넘어가면 바뀌는데 그때 비싸니까 무조건 안 가게 이제 줄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딱 어쨌건 간에 물을 최대한 털고서 드라이기로 한 다음에 딱 열었더니 아씨 여기 한 줄이 딱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딱 한 줄이 여기만 안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웬만한 거 다 이렇게 한 글자 모른다고 모르겠냐 솔직히. 근데 야 저것 때문에 뭐 한데 라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야. 이게 뭐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뜻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안 한댄지 못 한댄지 꼭 한댄지 뭐 그럴 수 있잖아. 못 한대. 그러니까 지금 한대 뭐 곧 한대 일 수도 있고 이 한 단어 때문에 모르는 문맥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전달을 불러. 그럼 이제 이 문자가 복사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 앞 글자를 하나 지워. 그럼 모든 열이 다 땡겨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글자가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이런 걸로 연습이 됐을까 아마?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문자를 쓴 거지. 이거 되게 오래 썼던 것 같아. 이때는 컬러폰이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컬러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액정이 다 흑백이었던 거야. 컬러폰이 한 2003년도쯤에부터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이제 문자만 오면 맨날 한번 지우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기가 막혔어. 핸드폰이 여기가 없어. 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핸드폰이 여기 밑에가 있고 여기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열려고 하면은 위에만 열어야 돼. 그러면은 기능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가 되냐면 발송만 돼. 발송만.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터치가 깨져가지고 위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밑에만 이제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거 써야 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얘는 그런 모드. 근데 또 이것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터치니까 안 보고 잘 안 되지만 버튼은 된단 말이야. 그럼 문자 누르고서
밑으로 3번 뭐 하면은 수신 발신 이런 게 옛날 우리 세대 때 됐어. 그럼 연담에 문자 혼자 다 쓰고 있어. 그럼 뭐 미친놈 같아. 이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그냥 그 전화 받는 것만. 그 전화 받는 것도 그래도 이제 소리가 이제 되니까 하지만 그냥 그거 용도야. 그러니까 문자는 발신? 그럼 얘는 답장을 하면 안 돼. 그럼 답장하면 무조건 전화가 가.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니까 바로 전화를 누르는 거지. 옛날 기계들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 옛날에 우리 집 저기는 옛날 그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야. 이게 드르륵 돌리는 TV도 있었거든. 옛날에 이거 오래 쓰면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갑자기 위에부터 이게 검은색 바가 내려오는 거야. 비슷하게. 그게 다 옛날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되게 웃긴데.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사줄 수는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 세대가 아니니까 영화를 보거나 예능을 봐도 기다렸다 봤단 말이야. 근데 혹시 예능 기다려보면 요즘은 숫자 써있지. 몇 초 내려가는 거 알아 혹시? 그러니까 여기에 로고가 써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로고가 그럼 이게 지워지면은 이 광고가 끝나고 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봐봐. 그 TV는 볼만해. 얼굴은 이제 눈부터는 보이니까. 무슨 머리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하잖아. 또 내려와. 또 점점 내려가. 학원밖에 안 보여 진짜.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어차피 될 대로잖아. 그 이거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 뭐야? 때려야지. 이렇게 잘한다. 때리니까 올라가는 거야. 씨. 근데 갑자기 얘가 뚝 때리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껐다가 키니까 갑자기 밑에가 가리는 거야. 근데 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여기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래? 여기가 낫지 당연히. 여기가 당연히 너무 좋아. 이거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 여기 먹게 안 보여도 얼마나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야? 자막이 안 보여.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리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이거 계속 때리고 막 이래 동생이랑.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정리 한번 같이 해서 정리는 해보시고 근해분리 파트 좀 신경 써서 그쪽까지 가져오시고 점과직선에서 내분점 해서 뭐 한 10개 정도씩 해서 나눠서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기 어디야 그거? 네번째하고 내분점 이것도 아직 안 나갔잖아.